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력기기 반도체 다음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전력기기랑 반도체 강세가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벌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반도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인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충분히 실적이 앞으로 성장이 더 나올 만한, 그리고 수급이나 돈이 몰리고 있는 기업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한테 힘을 좀 주시려고 영상을 매일매일 좀 찍으려는 제 의지를 많이 북돋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니까 꼭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고요. 오늘 돈이 많이 돌았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많이 돌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건데,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단연 SK하이닉스가 제일 강했습니다. 상승세도 강했고 사실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돌았고, 말도 안 되게 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44만 5천 원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표가 130만 원이냐 이런 보고서도 나왔었는데 한참 돌파했죠. 근데 중요한 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갔냐라고 한다면, 사실 SK하이닉스와 연관돼 있는 기업은 키옥시아, 일본의 상장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게이트, 그 다음에 샌디스크, 그 다음 키옥시아,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우상향이 엄청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하나 좀 부족하거나 좀 지지부진함 없이 모두 크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키옥시아가 또 제일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아마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좀 크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가야 될 수급도 SK하이닉스로 더 몰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이 노조 파업 이슈가 상당히 크죠. 당장 해결된 것도 없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이제 파업 전날인 20일까지는 체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애매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분위기 휩쓸려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해도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이제 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목표가를 조금 내리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이라면 SK하이닉스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리스크도 없고 성과급도 잘 주고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는, 돈으로 다 찍히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몰리겠죠. 그래서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거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오늘 상승세가 그래도 한 5% 가까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코스피 두 배수 ETF인데 오늘 10%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코스피가 많이 올랐구나, 한 5% 정도는 상승세가 만들어졌구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가 반도체랑 전력기기다라는 거를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 SK 스퀘어,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덕분에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200은 코스피 1배수입니다. 5.4% 정도 오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배수가 나온 게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일전기고 전력기기 쪽이 최근에 수주라든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요. 그래서 추세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전력에 대한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래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근데 원래는 이제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쪽에 좀 수급 많이 몰렸는데 워낙에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덜 큰 산일전기라든가 대한전선, 이쪽 대원전선, 이런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 체크해 놓으면 되고요. 대한광통신입니다.
최근에 코이런트, 그 다음에 루멘텀, 시에나 이런 이 광섬유 관련된 기업들이 대한민국이 휴장일 때 상당히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모듈 광통신 기업이 국내에서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간 거죠.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이제 기판 관련된 판가가 올라가고, 최근에는 이 기판을 만드는 원가 자체가 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CCL에 대한 단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에선 어쨌든 호재긴 합니다. 앞으로 만드는데 원가가 비싸지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당장은 호재라서 상승세가 한 1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기기 쪽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포스코홀딩스고, 포스코홀딩스는 좀 이따가 다뤄드리겠지만 지금 2차전지 쪽, 포스코 퓨처엠 쪽에 대한 실적의 성장, 그다음 포스코 아르헨티나 쪽에 대한 실적의 우상향, 그래서 2차전지 쪽의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등세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쪽의 업종을 이끌었다 볼 수 있고요. 현대차는 최근에 계속 박스권이에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SDI는 최근에 좀 강하게 오르고 나서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엄청 크게 오르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더 끌어올릴 만한 뭔가 이런 이 킥이 없는 거죠. LS 일렉트릭은 아까 얘기한 전력기기 쪽에서 덩치가 너무 커져서 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산일전기나 아니면 위에 대한전선 이런 애들 보면은 20% 25% 올라가는데,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오르긴 하지만 엄청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다. 그다음 삼성증권입니다. 이건 이제 증권주는 당연히 앞으로 실적이 좋겠죠. 매매하는 사람이 엄청 늘었고, 그 매매하는 사람도 신용도 엄청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수료를 많이 낼 거고, 그럼 수수료가 결국에는 증권사의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증권사 쪽에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장비로서 그냥 반도체 반등세가 나와줬다, 강세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메인 반도체 기업의 메인 이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그 다음에 전력기기 한 3, 4등 정도 되는 기업들의 거래대금이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 광섬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미국 흐름에 따라서 이제 따라가 아닌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미국에서 강세인 기업들 중심으로 미국에서 실적 같이 나오고 한국에서 실적 좋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하구나, 1분기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이 정말 많구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디에 어느 실적에 돈을 밀어넣고 있는가,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돈이 엄청 많이 몰렸어요. 오랜만에 순매수에 SK하이닉스 1.7조, 삼성전자가 1.2조, 그래서 총 3조 정도가 반도체에 몰렸습니다. 근데 오늘 SK하이닉스가 1.7조 몰린 것 치고는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2조 몰린 것 치고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반응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더 세게 반응을 해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한 1조 정도 매수 총, 그래서 한 5조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몰렸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몰린 거예요. 사실 5조씩 몰린 적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오늘 관심이 많이 몰렸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오늘 샀냐? 개인들은 오늘 안 샀습니다. 거의 거래대금이 없는 수준이에요. 전력 핵심 설비나 이런 거 저런 거 건드리긴 했는데 거래대금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오거나 엄청 높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이제 판 걸 봐야겠죠. 누군가가 팔았으니까 이만큼이나 쓸어 담았겠죠. 외국인은 뭘 팔았냐? SK스퀘어랑 삼성 SDI 팔았는데 돈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다. 돈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매도가 거의 없었다. 기관입니다. 역시나 매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 대신에 누가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많이 팔았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 합해서
거의 5조를 갖다가 던졌고 그 5조를 그대로 기관이랑 그대로 외국인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개인들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에 나오는 이 노조 리스크, 이 파업 리스크 뉴스를 많이 본 게 아닌가. 그래서 반등하자마자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 하고 좀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조, 2조 뭐 총 한 5조쯤 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돈입니다. 절대 적은 돈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 기관은 반도체에 거의 몰빵하고 있구나, 개인들은 반도체를 좀 많이 덜고 있구나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근데 시장이, 이 미국장이 국내장 쉬는 동안에 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나요? 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이슈죠. 트럼프가 전쟁은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난 전쟁을 한 적이 없어 최근에, 왜 이미 휴전했잖아, 뭐 이런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가 휴전으로 종료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권한법이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 권한으로 전쟁을 딱 시작해서 전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파병하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0일밖에 안 돼요. 60일이 지나가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30일 동안은 철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3월 초에 시작했으니까 5월 1일이 되면 끝나요. 전쟁권한법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다. 그러니까 휴전을 이미 4월 달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는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휴전을 했고, 그랬다면은 이미 우리는 한 50일이나 40 며칠쯤에서 이 멈춘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우리가 60일 꽉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나한테 아직 더 싸울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시비를 걸거나 하면은 다시 새로운 60일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전쟁이니까. 같은 전쟁이 아니야. 이건 끝났고 또 싸우기 시작하면은 에픽피리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으로 또 싸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새로운 종전안에 대해 또 이란이 또 새로운 또 이 협상안을 전달을 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서 미국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이 60일 시한은 사실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중간에 휴전을 얘기하든 뭐든 억지를 부려서라도 60일 이상 전쟁할 만한 구멍이나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 건 당연하고요. 높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에 따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 반응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증권입니다. 증권 쪽은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탁금이 엄청 늘었고 신용도 늘었고 거래가 엄청 늘었는데, 그럼 당연히 수수료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키움증권이 이번에 1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매매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이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운용 부분에서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1분기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한 것보다도 꽤 잘 나왔다. 그래서 2분기에도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212억 원, 당기순이익은 4,7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약 2배, 순이익도 약 2배 증가했더라.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66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거래대금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그래서 보면은 증권사 쪽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나온 기업들 흐름을 보자면 NH투자증권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KB증권도 92% 증가했고, 하나증권 37%, 신한투자 16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증권사들, 뭐 삼성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들도 상당히 전망이 낙관적이에요. 좋을 거야. 그래서 이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적 호조는 국내 증시 화랑에 따른 주식 거래 증가와 위탁 매매 수수료가 확대된 영향이다. 그래서 증권사 쪽의 실적이 1분기도 좋지만 2분기도 앞으로 계속 좋을 확률이 높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둘 만한 거는 코덱스 증권 ETF는 계속 관심을 저는 둘 만하다. 지금부터 관심을 두고 추세를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관련된 이제 이 메인으로 좀 밸런스를 따라갈 수 있는 ETF예요. 뭔가를 하나를 따라가기보다는 전체 평균을 따라가는 ETF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코덱스 증권입니다. 코덱스 증권이란 ETF고 코드 번호 102970이고요. 양봉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줬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당연히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오른다면은 상당히 강하게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오르지 않는다면은 저는 여기서 쏘면 지금부터 써야 되고, 여기서 오르면 지금부터 올라야 되고, 만약에 지금 안 오르면은 또 시간 한참 있다가 와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시작할 거면 지금 시작해야 된다 부분이고, 손절가는 26,000원 라인대를 칼같이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26,000원 저희는 칼같이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탈이 무슨 이유로 나오던, 이거는 종가상 이탈이 나오면 그냥 청산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벌 때는 적어도 한 잃을 거에 2배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잃을 때는 그래서 1대2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 잃을 생각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 거는 한 20% 나와야 돼요. 여기서 오르면 20%고 잃으면 10%다. 그래야 승률이 5대5여도 반반이어도 수익을 낸다. 왜? 20% 벌고 10% 잃으면 10% 수익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매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관심을 둬야 될 게 있다면, 2차전지 제가 얘기를 꽤 오랫동안 꾸준히 하다가 한동안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사실 뭐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짚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7,070억 원, 그리고 영업이 순이익이 5,4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순이익은 약 60%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 거죠. 2차전지 쪽도 상당히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 전환하면서 호실적 보여줬고요. 그다음 포스코 아르헨티나, 여기 이제 리튬 호수를 사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곳이죠. 리튬 시세 상승 등으로 지난 3월 첫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여러분 리튬 호수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소금 우리 염전 있죠. 똑같습니다. 염전하듯이 물 빼가지고 물 말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리튬을 이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전과 다를 바가 없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국내 탈탄소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정말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나와줬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여기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좋아? 또 얼마나 좋아? 왜 좋아? 체크해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 신규 수주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해서 한 20%가 넘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럽 IAA 발의, 그러니까 유럽 내에 생산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국 PFE 규제, 중국 러시아 거 쓰지 마십시오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OEM, 그 다음에 디벨로퍼 고객들의 양음극재 발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피하려다 보니까 한국 거밖에 없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하반기엔 삼성 SDI의 전동 공구나
배터리 백업 유닛 이원화 진입도 예상이 되면서 신규 수주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올해 내년 양극재 판매량 총 포함해서 충분히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피 초엠이 상당히 긍정적이구나.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 구조가 좀 약간 얘기한 대로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한 반등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를 얘기를 할 때는 기업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제 ETF 중심으로 305720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보셔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종목 찍기에는 너무 이 흐름이라든가 변동폭이 각각 달라서 이걸 하나 고르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305720입니다. 그래서 이미 좀 추세 상승이 시작이 됐길래 저희가 이제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500원 라인대에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끝까지 한번 홀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500원 어차피 다 수익이에요. 저는 다 수익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25,500원을 깨지 않는다 하면은 끝까지 저는 추세 들고 가면 될 것 같고요. 25,500원을 깨면은 그냥 잘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미련 없이 파십시오. 25,500원 기준으로 칼같이 매도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기기도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한번 짚어드리고만 넘어가겠습니다. 011 7V0입니다. 011 7V0이고 항상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한 17,5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최근에 강세가 조금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가격대를 명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얼마? 27,500원을 깨지 않으면 홀딩, 깨면 전량 매도 하겠습니다. 전력기기는 27,500원을 기준으로 깨면은 무조건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회를 보는 게 낫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끝까지 수익을 내고 싶지만 그거는 내 그릇만큼 버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를 갔다 오지 않으면.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저 그냥 그 기준을 지킬 뿐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관심이 가는 기업들은 미리미리 좀 정리를 했었고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두겠지만 항상 적당히 내려오면은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맞고, 새로운 기업들은 1대2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 손실이 1, 버는 게 2다. 그래서 한 번 잃고 한 번 벌어도 버는 게 더 많은 그런 매매를 해야 됩니다. 승률이 중요한 게 전혀 없다. 5대5 승률이면 됩니다. 반반 벌면 돼. 하나 잃고 하나 벌고 하나 잃고 하나 벌고 반만 벌면 돼요. 그 대신에 어떤 기업이 2 벌 기업인지 어떤 기업이 1 손실날 기업인지를 정해놓고 대응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이 관점을 계속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습관처럼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저희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 저희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저희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저희 내가 앱스토어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저희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 적을 데도 없고 무료입니다.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돼요. 전화번호 쓸 데도 없어요. 사실 받아봤자.
그래서 무료고, 그 대신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 알람 보내드리거든요. 이것만 그냥 허용해 주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요.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허용하시겠냐 떠요. 푸시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허용하시면 푸시 알람이 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료로 어플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 엔비디아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2025년 하반기 로봇,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꼭 전부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4일, 4월 30일, 29일, 28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시황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튜브 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짧게 한 줄이라도 꼭 적어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